안녕하세요. 첨상TV의 김 교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첫 멘트 영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개편이라는 거를 좀 하려고 해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기본 개념 강의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단원 문제, 문제풀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긴 한데, 조금 역량이 제가 올라갔으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처음에 멋모르고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편집도 어색하고 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거보다 더 잘하겠다라는 열정의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이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또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 또 이제 저희 교육원에 계속 끊임없이 오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개념 강의를 처음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단원이 1장 요양보호 개론이고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념 정리라고 써있죠. 요번 영상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단원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38회에 시험을 보셨던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의 문제를 제가 밑에다가 더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하고 나면 문제도 간단히 풀어보고 이 파트를 정리할 수 있게끔 앞으로 모든 강의의 개편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학습 목표예요. 교재에 보면 학습 목표가 수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수록이 되어 있지 않는 단원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수록이 되어 있는 단원은 목표를 보면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문제 개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는 항상 1교시 1번 내지는 2번 문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시험이 보고 나면 항상 문제 몇 개 정도 나왔는지 분석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영상이 끝나고 나면 유튜브 설명 아래 글에다가 제 블로그 주소를 좀 넣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보다 블로그가 지금 활성화가 더 많이 되어 있어서 블로그에 공부법부터 시작해서 38회 시험 분석까지 다 다뤄놨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원 선생님들한테는 지금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채널이 첨상TV 채널이 우연히 들렀다가 공부하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선생님들은 제 블로그 주소를 잘 모르니까 거기에 수록을 해놓을 테니까 댓글 소통이라든지 또는 이 문제 분석이라든지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좀 블로그로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이번 개념 강의의 영상들은 댓글창은 좀 막아두고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제 상처가 좀 회복되면 그때 열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유튜브 댓글을 쓰실 수가 없어요. 제가 막아놓을 거니까. 대신에 블로그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블로그에 비밀 댓글로다가 뭐 남겨주시면 문제를 보내달라고 메일 전송으로 해드리고 공부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거기서 소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사실 나중에 따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소통이 안 돼도 영상이 좋으면 계속 여기 들어오셔서 공부할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저도 그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 개념 강의 확실히 해드릴 거예요. 15년 연차 강의만큼 정말 확실하게 딱 이건 알고 갑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저를 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는 학습 목표가 3가지인 거고 사실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부분은 두 번째 파트예요. 근데 요양보호사 시험은 똑같은 문제를 계속 출제하는 문제 은행식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문제를 많이 냈다 싶으면 첫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건드리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언제나 시험 문제는 표준 교재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준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 정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개념 정리를 이제 저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목표가 3개이지만 문제가 3문제 정도까지 나온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적으면 하나, 많으면 2개. 이 정도로 분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단원 정리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이 뭐였죠? 노인과 노화 가정이었어요. 자, 노인과 노화 가정에서 노인의 기여다 이런 말을 해요. 그쵸? 우리가 노인이 어떤 기여를 하셨던 거냐? 경제적 기여에 해당하는 말이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입니다. 정치적 기여, 민주화 엄청나죠? 그쵸?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사회적인 기여는 외환 위기를 극복했고
노래나 드라마나 음식을 전파하는 한류를 형성하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주로 시험 문제 다루지 않았지만 현재 38의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 부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안 냈으니까 내는 거예요. 그쵸? 의미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의미. 경제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건지, 정치가 어떤 말을 파악하는 건지, 사회가 어떤 말을 파악하는 건지. 시험 문제 유형은 아마도 여기서 문제를 낸다면 이런 걸 낼 거예요. 외환위기 극복, 노래, 드라마, 음식을 전파하는 한류를 형성한 것은 노인의 기여 중 어떤 기여에 해당합니까? 정답은 사회적. 예, 그러니까 요 빨간색과 옆에 써는 글자들을 잘 매치를 시켜서 사회가 이런 말이구나, 정치가 이런 말이구나, 경제가 이런 말이구나, 이거를 이해하시는 것이 이 문제에 나왔을 때 답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노인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 38회 시험에서 이 문제를 출제했던 거죠. 네, 그냥 소홀히 넘어가셨다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일생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그런 기여를 하셨는데 이런 기여를 한 거에 의해서 국가와 사회는 과연 노인에게 어떤 보상을 보답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드린다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교통시설이나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면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서 제도적인 보상을 해드리기도 해요. 또는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 경로당 여가활동 이런 것들을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도 있죠. 자, 정치적으로는 어떤 보상을 하고 있는 거냐?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매년 젊은 세대한테 기감이 될 모범 어르신을 또 뽑기도 하고 표창을 하기도 하고 포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보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를 하고 계신데 정책의 자문위원으로 노인의 경험이나 지혜를 받기도 하고 또는 기록물을 등록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무형이나 유형문화재 같은 걸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제도적인 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며 정치적인 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단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게임. 이론은 전부 다 단어예요. 그 단어에 숨겨져 있는 정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파악하는 것이 개념 강의이면서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이 뭐지? 제도적이 뭐지? 정치적이 뭐지? 이거를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고 나한테 물어보시면서 답까지 본인이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노년기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노년기 특성은 노년이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신체적, 그쵸? 심리적, 사회적 세 가지의 모든 부분이 바뀌는데 그 첫 번째가 신체적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신체적인 특성은 사실 시험 문제 잘 출제하지 않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포의 노화부터 시작해서 면역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 이런 어떤 구체적인 세포의 특성은 2장에 해당하는 의학 간호학에서 전부 다 몸의 변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굳이 시험 문제 내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나 제가 준비를 시켜드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비가역적 진행이라는 단어뿐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가역이라는 말은 막아낼 수 있는 거고요. 비가역이라는 건 안일비가 붙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막을 수 없는 거냐? 노화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거죠. 나머지 용어들은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이 단어뜻만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자.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심리적 특성이에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어 게임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 일단 노인이 되면 우울증 경향이 증가해요. 어떠한 게 우울증 경향을 뜻하는 거냐? 불면증이 오거나 식욕부진이 있거나 체중 감소가 온다. 이런 말을 보는 순간 바로 우울증 경향 증가에 답을 치시면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시험은 깊이 생각해서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씹어먹어서 안에 가득 집어넣어서 뽑아야 되겠다.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냐?
잘 토하는 사람이 합격점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토하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 넣어서 위에다 잘 집어넣고 있다가 시험장 가서 얼른 토해서 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걸 빨리 하시려면 깊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친 문제 오답으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오답 가요. 여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빨간색의 단어들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 단어가 보이면 바로 답을 찾으세요. 깊이 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내향성의 증가예요. 내향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죠. 안쪽을 향한다. 그래서 내면을 중시해요. 사회적인 활동이 줄어들어요. 왜? 내면을 중시하니까 외부의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나를 채워내는 게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네, 그게 내향성의 증가. 그래서 내면이나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글자가 보이시면 내향성의 증가에 답을 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조심성의 증가라고 해요.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 중립, 매사신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 조심스러운 거냐? 노인은 결과를 중시하세요. 결과. 모든 일은 과정과 결과가 있어요. 근데 결과가 잘 돼야지만 돼요. 과정이 잘 됐고 결과가 그거 별로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잘 돼야 되는데 1번의 결과가 좋은 건지 2번의 결과가 좋은 건지 나는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걸 여기서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결과가 좋은 걸 찾아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나 가운데 있을게요. 이게 중립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사에 신중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심성이에요. 조심성이 뭡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야 되는데요. 일로 갈지 절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운데 있을게요. 중립. 이걸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단어를 가지고 조심성의 증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은 심리적 특성의 경직성이에요. 경직성. 경직이 무슨 말이지? 굳었다. 네, 무엇이 굳었냐? 네, 생각이 굳었죠. 그래서 생각이 굳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익숙한 건 좋아하세요. 늘 했던 거니까. 근데 새로운 건 싫으세요. 왜? 날 굳었기 때문에 내가 바꾸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어떻게 보냐? 융통성이 없어 보여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직성이 뭐야? 굳었구나. 굳어있기 때문에 익숙한 건 좋아하지만 새로운 건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 융통성 없어 보이네. 이런 의미의 단어 뜻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에요. 생이 지나온 일생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을 회고, 돌아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네,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말로 설명할게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 좌절과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물론 실패 없이 성공을 걸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좌절했던 순간, 실패했던 순간. 그러나 그거를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아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 통합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평온한 마음이 생겨요. 평온한 마음. 네. 그래서 우리가 생에 대한 회고를 한다는 건 지나온 일생을 돌아보니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건강하잖아요. 지금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자아 통합을 하면서 이런 과정도 잘 거쳐왔네. 대단하다. 잘 살았어. 이만큼은 충분해. 이런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고요. 그 다음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사물이죠. 사람은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심리가 수도 없이 바뀌어요. 변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은 그걸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바뀌었잖아요. 내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 변치 않고 산다고 했지만 사람 금방 바뀝니다. 그러나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노인은 아신다니까요. 그게 사물이에요. 집에 10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어느 날 그걸 보는 순간에 노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름살이 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도 바뀌고 많은 게 바뀌었지만 이 사물만큼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대로 머물러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마음의 안락을 찾는 거죠. 편안한 거잖아요. 얘가 바뀌지 않고 나를 지켜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그래서 노인은 사물에 대해 애착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사물을 통해서 마음의 안락을 갖는 거다. 이런 의미를 찾는 거예요. 네.
자, 다음은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에요. 네. 우리가 왜 남기려고 할까요? 네. 유산을 남기 찾으시면 돼요. 네. 죽음에 맞닿았을 때 뭔가를 자꾸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근데 남길 자가 없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말하면 인정자 찾으시면 돼요. 왜? 남기는 이유가 내가 살고 갔던 흔적들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길 자가 없으면 인정자를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성의 증가는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무조건 의존이라는 단어가 붙을 거예요. 신체적 의존, 경제적 의존, 정신적 의존, 의존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전부 다 뭐냐면 의존성의 증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심리적인 특성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가지가 주어진 거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단어로다가 답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깊이 읽지 않는 것이 고득점의 비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심리적인 특성을 보셨으니까 세 번째 나와져 있는 사회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적인 특성은 사회라는 말을 먼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사회적이라는 말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인이 되면 역할이 많이 바뀌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없던 역할이 생길 수도 있고 있던 역할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역할 상실이다 이런 말을 하죠. 네, 역할 상실이 뭐 때문에 오는 거냐면 은퇴라는 게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은퇴를 하면서 사회적인 역할에 직업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쵸? 네. 또는 이제 뭐 자녀가 출가를 하면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교과서에 수업을 나가셨듯이 엄마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냐? 경제적인 빈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은퇴라는 거와 더불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산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빈곤의 상황을 겪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유대감이 상실돼요. 유대감이 유지가 되려면 사회적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회사를 그만두면서 만날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친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소외가 되고 단절이 되고 우울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유대감의 상실이잖아요. 자, 사회적인 관계가 위축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신체적인 어떤 노화가 오면서 만성질환도 가지게 되고 몸이 아프고 만성질환이 생기면 신체적 기능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회적 관계까지. 왜 친구가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밥 한 끼 먹어. 무릎 아파서 못 나가요. 그죠? 나 지금 몸이 막 이렇게 아프니까 아프면 사람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인 문제가 더불어서 사회적인 관계 위축까지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겠어요. 자, 요 사회적인 관계와 이어서 가족관계 변화가 생기죠. 네, 가족관계. 왜? 사회적인 역할이니까 그 역할에 따라서 변화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 변화 중에서 첫 번째 부부관계를 설명해요. 노인이 되면 부부관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우자 사별에 대한 게 생겨요. 사실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일대기의 일대의 삶을 살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그것이 무엇이냐? 배우자 사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던 시간보다 어찌 보면 내 배우자랑 같이 살았던 동고동락했던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사별을 하시게 되면 그 마음이 엄청 힘들어요. 그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사건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하셔야지만 돼요. 왜? 사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실감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엔 정체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단계의 순서들을 잘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처음부터 정체감 그런 거 오면 안 돼요. 처음부터 개척 그런 거 오면 안 돼요. 충분히 애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채워주었던 자리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이 상실감으로 분명히 다가오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그 다음에 정체감을 찾아요. 정체감이라고 하는 건 그렇구나 이제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정체감이 이제 내 것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개척해서 살아야 돼? 이런 부분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적응의 순서 단계가 잘 갈수록 사별의 적응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자녀 관계예요. 빈둥지 증후군이 교재에 있지만 제가 따로 쓰진 않았고요. 의미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건 뭐냐면 수정학대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문제를 읽지 않아도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냥 보기 5개에서 수정할게 가족이 나오면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왜냐면 교과서에 다른 가족의 형태는 배운 적도 없고요. 들어와 있는 경우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수정학대 가족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여러분 학대 가족 아시죠? 우리가 옛날에 결혼을 하고 네, 자녀를 낳고 또 부모님이 있고 그러면 부모님 세대, 내 세대, 내 자녀 세대 다 같이 살면 3대 가족, 학대 가족. 이게 지금 이루어지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네, 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예, 이런 학대 가족이 거의 없잖아요. 대신에 이 학대 가족을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수정을 한 거냐? 근거리. 지붕을 달리하는 거죠. 예,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부모님은 3층, 나는 2층, 내가 자녀 결혼해서 분가시켰으면 1층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는 101동, 부모님은 102동. 예, 더 가요? 그러면 조금 더 차로 걸어서 5분 거리, 10분 거리, 1단지, 2단지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는 근거리. 멀어지면 안 돼요. 가까이 근거리에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면서 각자의 사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게 수정학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부 관계도 있고 조부모 손자녀 관계도 있고 형제 자매 관계도 있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여라도 나오시면 상식으로도 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가셔야 될 건 뭐냐면 노인 부양 문제와 또는 이제 해결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교재 안에 그렇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진 않아요. 우리가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 해결 방안을 한번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사회와 가족의 협력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협력.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모두 이루어져야지만 돼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 부양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모든 걸 해주지는 않아요. 반드시 사적 부양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공적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 서비스와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네,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사적 부양. 사적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 부담금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조금 보살펴줘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잘 인지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양 해결 방안은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갈등이 많죠. 그래서 이제 노인들에 대한 젊은 세대들은 감사함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자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도 하셔야 되고, 또 상호 자녀이지만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개인 어떤 보험이라든지, 노후 자금의 마련이라든지 또는 재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역할의 변화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더 나라에서 해줘야 될 게 많아요. 그게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이제 노후소득이라든지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라든지 또는 복지 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차츰차츰 하나씩 해결이 되어 갈 거고요.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온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을 같이 지원을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요양보 대상자 2회 파트의 가장 키워드의 핵심을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잘 정리가 되어 계셔도 문제를 푸는데 사실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듣고 잘 안 되면 2번 들어보시고 3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개념이 얼마나 정리가 되어 있는지 38회 시험에 나왔던 실제 문제를 가지고 저랑 같이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띵동 이런 음을 내줘야 되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편집기 하나도 안 쓸 거예요. 편집기를 앞에서 썼더니 자막이 글씨가 흐려요 이런 이야기가 많으셔서 그냥 정말 심플한 강의로 갈 거거든요. 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띵동!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갈게요. 자, 선생님들도 같이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제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자, 1번.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의 유형은 1번 지적 보상, 2번 경제적 보상, 3번 정치적 보상, 4번 자유적 보상,
5번 문화유산의 전수. 네, 몇 번일까요? 자, 어렵지 않게 찾으셨죠? 네, 앞에서 했잖아요. 노인의 날을 지정했다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3번에 해당하는 정치적 보상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라고 쉽게 찾으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바로 요점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 1번의 문제 답은 3번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이런 문제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문제 풀이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육원에 수업하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저 문제풀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이 문제는 충분히 다른 걸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노인에 대한 보상이 몇 가지였지? 얘부터 생각하셔야지. 첫 번째, 아까 요점 전이가 경제적 보상이었어요. 두 번째는 제도적 보상이었고요. 없네요? 그렇죠? 오늘 빠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셨던 정치적 보상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네, 요거였어요. 요거. 문화유산의 전수에 해당하는 거. 지적 보상이라는 말은 있는 거냐? 없습니다. 자유적 보상이라는 게 있는 거냐? 아, 지적 보상 하나 있다. 죄송해요. 지적 보상이 요 정신, 문화, 유산의 전수와 합쳐진 거네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자유적 보상이라는 게 있는 거냐? 없습니다. 그럼 자유적 보상 대신에 네, 제도적 보상이 있는 거죠. 제도적 보상. 네. 이게 좀 쓰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요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요렇게 노인의 날을 지정하는 유형에는 1번 경제적 보상이 있습니다. 그 경제적 보상이 생각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리뷰를 해서 개념 정리를 잡아놓으시는 게 이 문제를 여러 개를 바꿨어도 풀 수 있는 노하우거든요.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영상 끝나시고 다시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경제적 보상에 해당하는 게 아까 공공근로 요금 감면해 주는 거 있었잖아요. 예, 교통시설, 뭐 공원 같은 거 그런 거 들어가야 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치적 보상에 해당하는 거는 뭐였냐? 네, 정치적 보상. 지금 문제 푸셨잖아요. 노인의 날만 있지 않아요. 어버이날을 지정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도적 보상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제도적 보상. 사회보장제도가 나와야 되죠.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뭐 노인복지관, 경로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적과 문화유산을 합친 것은 무엇이 들어가는 거냐? 네, 정책 자문, 기록물, 문화재 이런 거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스쳐 지나간다면 완벽한 거예요. 100% 완전 마스터.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모르겠는데? 경제적 보상 뭐지? 생각이 안 나는데? 지적 문화유산 돌아가십시오. 교과서로. 영상 끝나자마자 교과서로 돌아가시면 돼요. 페이지 8페이지부터 시작하니까 반드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교과서로 표준 교재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노인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번 장기 요양 등급 한정 항목을 늘린다. 답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어렵지 않게 푸셨죠? 네. 이것도 끌고 왔네, 여기. 네. 이런 건 저기 생방입니다. 이런 묘미도 있어야죠, 실수. 네,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김교사가 조금 엉뚱한 데가 많아요. 엉뚱한 데 많지, 덜렁이지 막 답답하기도 하고. 네. 자, 어쨌든 이번에 옳은 것은 라고 했을 때, 네, 어렵지 않으셨죠? 딱 4번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학목을 늘릴 수도 없고 자녀 보고 아까 했죠.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 같이 해야 된다고. 어디 시설 입소하시면 우선 안 돼요.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세대 분리 하면 안 돼. 촉진하면 안 되죠. 보너스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가끔 이런 문제 등장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번은 풀으셨을 거다 생각해요. 지금 시간이 29분 8초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제가 말이 조금 빨라요. 원래 빨라요. 하다 보면 더 빨라져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빨라도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수업 시간이었다면 이 속도보다 늦어요. 근데 지금 요점 정리 시간이고
제가 영상을 찍어보고 같이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30분 이상이 초과가 되면요.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30분이 넘어가지 않게 영상을 좀 찍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원이 30분 이상을 넘어갈 것 같으면 중간에서 원투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요양보 대상자 2회 파트는 워낙 단원이 작은 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30분 딱 안 됐어요. 네, 이 8초가 남아있는 카운트인데 어쨌든 첫 시작이지만 네,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고 또 들어주실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도 이제 이거 하려고요. 뭐 할 거냐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처음엔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끝날 때마다 할 거예요. 자,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네, 다시 2장이 아니죠. 1장의 두 번째 파트로 조만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